어제 밤사이에 미국 연준 부의장인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냈죠. 심지어 양적 긴축에 대한 언급이 강하게 나오면서 시장 금리가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증시 그리고 금융시장 모두에 악영향을 미쳤고 시장 금리가 모두 날라다닌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이로 인해서 증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장 금리가 크게 올라서 주식 시장이 안 좋게 됐다. 일리 있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파헤쳐 보게 되면요. 조금 다른 관점에서의 시각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옳다 그르다의 시각은 아니고요. 조금 다른 관점, 시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 딸랑딸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대로, 미국 연준의 브레이너드 부의장, 그래서 어젯밤 사이에 매파적인 발언을 하셨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비둘기파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브레이너드 누나 이런 식으로 애칭을 부르기도 했었어요. 미국 금융 관련된 인물 중에 누나 붙은 분들이 몇 분 있죠. 예전에 또 캐시우드 누나, 돈나무 누나에 이어서 브레이너드 누나가 있었는데 이분이 알고 봤더니 발톱이 완전히 독수리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상황이 통제 불능 영역에 들어갔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준이고, 그리고 시장 금리가 급등하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마 저 발언이 없었다 하더라도 시장 금리는 크게 상승했을 것입니다. 이미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요, 4월 들어서 26bp나, 그러니까 0.26%나 상승해서 어젯밤 사이에 2.6%대에 들어갔습니다. 3월 초에 1.6, 1.7 그 부근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 조금 과하게 표현한다면 100bp, 1%포인트나 상승한 것이고, 어마어마하죠. 금리 상승 속도가 장난 아닙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의 국고채 3년 금리, 장 초반, 오늘 오전에 3% 딱을 딱 하고 터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고채 3년 3% 터치한 게 어때서요? 요게 거의 10년 만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어요. 왜 불안하냐? 그 이유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시장 금리는 중요한, 하나의 비교 대상입니다. 대표적으로 배당 수익률하고, 시장 금리, 비교 자주 하잖아요. 배당 수익률이 시장 금리보다 높네. 이런 이야기들, 또는, 퍼를 역수로 하면요. 요거 이제 주가 수익률이라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퍼가 10배다. 이것을 역수로 하면은 이게 10%거든요. 요거하고 시장 금리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어떤 곳이 더 투자 매력이 있는지 이런 것을 가늠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현금 할인 모형이나 NPV나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가치 평가 방법에서도 시장 금리는 중요한 변수인데, 이 금리가 상승한다라는 의미는 한편 시장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키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시장 금리가 상승할 때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대로 밸류에이션 부분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파산 리스크가 커질 것이다라는 우려감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주식시장의 또는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안기게 돼요. 금리가 올라간다. 한쪽으로 사업을 하신 분들이나
또는 아니면 뭐 주택담보대출을 좀 과하게 하신 분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게 좀, 캐시플로우가 빠듯해지게 되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면은 파산하는 비율이 조금씩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순간 지켜보다 보면은 파산이 증가하게 되고 이게 임계치에 이르게 돼요. 이것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하이힐드 스프레드입니다. 하이힐드 스프레드. 이거 이제 고위험, 회사채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안전한 채권 간의 금리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이렇게 갑자기 퍽 뛴 영역 보이시죠? 이때 당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확 튀면서 10%를 넘어서 거의 한 11%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코로나 사태로 금융위기가 와서 미국의 부실 기업들이 와장창 무너지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금융회사들도 와장창 무너지게 되고 이거 큰일 났네?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있었어요. 저때 당시 또 이제 부실 기업이라 한다면 셰일 기업들, 셰일 오일 기업들이 대표적이었죠. 자, 저렇게 하이힐드 스프레드, 즉 부실 기업들 채권의 금리가 폭등을 할 때 저것을 낮추기 위해서 당시 연준하고 미국 행정부는 특수목적 회사를 둬가지고 회사채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했고 그 후에 안정세로 접어들긴 하였습니다. 저게 갑자기 치솟아 오르게 되면요 중요한 금융시장의 리스크 변수예요. 그런데 지금 시장 금리 상승하고 있죠. 근데 지금 현재 하이힐드 스프레드의 위치는 한 3.3% 정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요 정도 수준이면 뭐 2019년보다도 낮아요. 고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뭐 파산 리스크나 이런 거가 없다면 왜 주식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이거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이 점에 대해서는, 요 그림을 떠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성장주와 가치주를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고, 여기 천체 망원경. 망원경입니다. 망원경을 뒀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꼴뚜기처럼 이렇게 딱 서가지고, 망원경으로 보고 있어요. 자, 금리는요, 밸류에이션을 계산할 때 할인율이란 게 있는데, 요 할인율은 뭐 시장 금리도 반영이 되고요. 뭐 리스크 프리미엄도 반영되고 여러 가지 요소가 반영이 되지만 시장 금리가 많은 부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의 어떤 이익 또는 현재 이익을 최근의 이익을 현재 지금 이 시점에 맞춰서 디스카운트하는 아주 중요한 분모로서 사용되는 변수입니다. 그런데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할인율도 따라 올라가게 되고 시장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할인율도 따라 낮아지게 돼요. 우리가 초저금리일 때는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할인율도 쭉 낮아졌습니다. 자, 할인율에 대해서 이거 뭐야? 어려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거를 안개와 같다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안개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옛날에 현미 씨였나요? 현미 할머니? 밤안개, 그 노래 아시죠? 아시는 분 아시는 그 안개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안개 냄새 저 좋아하는데. 그립습니다. 어쨌거나, 금리가 낮아서 할인율이 낮을 때는 안개가 없습니다. 안개가 없을 때는 어때요? 요 천체망원경으로 뜩 보면, 성장주들, 대부분의 성장주들은, 우리 회사가 10년, 20년 뒤에 어마어마한 성과를 낼 거야. 조금만 참아봐. 우리 어마어마한 기다리고 있어. 자, 안개가 없을 때는 망원경을 이렇게 보면, 성장주, 현재로 이렇게 돋보기래. 저반 렌즈를 고배율로 이렇게 갈아 끼면 그대로 저거 더 잘 보여. 더 커 보여. 저런 미래에 엄청난 100년 뒤에 몇 조 만들 저런 회사 지금 몇 조로 평가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는 실적을 지금도 만들고 있는 가치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박하게 평가를 하게 돼요. 언제? 할인율이 낮아서 안개가 없을 때. 하지만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요. 할인율이 높아지게 되면 점점 시장에 안개가 드리우게 되죠. 그리고 망원경 이렇게 보면 안개가 드리워졌어. 성장주들의 먼 미래 실적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현실을 자각해요. 뭐야? 10년 뒤면 강산이 변하는데 저 회사 살아남아 있을까? 이런 거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국 망원경 이렇게 보잖아요. 자, 먼 미래의 실적을 내준다는 그 성장주들은 평가 가치가 박해지게 됩니다. 존재감이 할인율 없을 때는 이따만하게 보이는데 안개가 있게 되면 그 존재감이 코딱지만해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가 또한 낮아지게 되죠. 이에 반해서 가치주들은 눈앞에서 실적을 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인율이 높아져서 안개가 낀다 하더라도 보이잖아요. 야, 성장주는 사라졌는데 안개 가려서 사라졌는데 가치주는 보이네. 이게 뭐야? 안경으로 보니까 안개는 좀 끼었지만 그래도 잘 보여. 얘가 더 메리트가 있구나.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전 세계 증시도 그렇지만 성장주들 중에 실적을 못 내는 애들조차 시가총액이 조원 단위잖아요. 어마어마한 단위입니다. 자, 이런 애들이 바글바글 하다 보니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바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좀 맥없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이에 반해서 가치주들은 상대적으로 요즘 선방하고 있어요. 자, 결국 제가 애니메이션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성장주의 존재감은 뿅 사라지고 가치주의 존재감이 뿅 하고 커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시장에 나타나면서 주가 지수가 금리가 조금 오르면 확 꺼지고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시나브로 조금씩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IVE라고 해서요. 미국 S&P 지수의 가치주와 그리고 IVW 미국의 S&P 지수의 성장주 ETF 간의 올해 들어서의 수익률 추이인데 IVW가 현격하게 낮은 곳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 한 방에 확 바뀌는 건 아니에요. 시나브로 참 좋은 우리말인 것 같아요. 나 자신도 모르게 천천히 시나브로 그렇게 시장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불과 한두 달 전, 1, 2년 전만 하더라도 꿈과 희망이 주가를 만든다라는 여러 가지 논리들이 가득했지만 시나브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주식시장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시장금리 상승할 때 이러한 현상은 계속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어느 순간 임계치에 이르게 되면요. 앞서서 잠깐 보여드렸던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확 치고 올라갈 겁니다. 그때는 파산 위험이 커지면서 금융회사들도 마음이 급해지게 되죠. 돈 회수한다고 난리 하면서 그때 되면 이제 투매하고 난리 나겠지만 그 전까지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시나브로한 변화 증시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드리면서 증시 토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